그러니까 윤핵관과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에 이렇게 목숨을 걸지 않아요. 단일화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집권한다면 어쩔 건데.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인데. 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좋아서와 정책이 좋아서 이런 지지한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수가 과반을 넘어요. 반면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지하는 이유가 그냥 정권 교체거든요. 아까 단일화 얘기를 했던 것은 단지 뭐 집권의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거지만 안정적으로 이겨서 정권을 유지할 때도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할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실 제가 볼 때 이제 모두 건너간 것 같아요. 이제는 왜 완주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후보가? 그 정치적인 목적이 좀 불투명해요. 지금 이제 새로운 의미가 생긴 거죠. 다당제로 가자.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 극히 낮아요. 윤캠에서 사실 중도층을 좀 버렸거든요. 중도층들은 사실 양쪽에 다 따정이 나는 상태. 예. 단일화가 물 건너갔는데 지금 또 단일화 책임 공방이 있더라고요. 뭐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가 뭐 통화를 했었는데 서로 뭐 제대로 소통이 안 됐다. 이건 뭐 때문입니까? 이게 단일화는 애초에 제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쪽 윤석열 캠프, 그러니까 윤핵관과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에 이렇게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은 단일화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사자 구도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이제 바탕에는 이제 여론조사가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저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제 자체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여의도 연구원. 여의도 연구원 그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선거 전도 이렇게 딱 붙어봤는데 사실 기세 싸움에서 좀 이재명 후보 쪽이 좀 밀렸잖아요. 밀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굳이 뭐 단일화라는 걸 끄집어 내 가지고 뭐 분위기를 갖다가 또다시 혼탁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혼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가당치 않다. 안 한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일화 뭐 굳이 단일화 없어도 큰 대세엔 지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인데 쉽게 말하면 여론조사를 지금 믿을 수가 있느냐. 오늘 또 나온 여론조사는 또 다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리드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꽤 큰 차로 리드하는 데도 있고 쉽게 말하면 작은 차로 리드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뒤집은 결과도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단일화 없이도 우리가 이긴다는 판단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은 이거 힘들 수도 있다. 불안하다라는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물밑 접촉을 좀 해왔던 거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집권한다면 어쩔 건데. 지금 집권해가지고는 문제가 되는 게 이거거든요. 사실 후보들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인데 지지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재명이 지금 열세에 있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좋아서와 그다음에 후보의 정책이 좋아서 이런 긍정적인 이유로 조사하는 사람 지지한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수가 과반을 넘어요. 반면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 지지하는 이유가 그냥 정권 교체거든요. 아까 들은 진짜 정권 교체. 중요한 건 정권 교체. 진짜 중요한 건 정권 교체. 정권 교체. 권한원이 정권 교체. 권한원이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0%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됐죠? 그렇다면 이미 충족된 욕망은 더 이상 욕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죠? 밥 먹었죠? 또 먹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땐 밥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은 정권 교체를 할 때 이 보수하고 중도 보수, 그러니까 중도층의 연합 정권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김종인 박사 같은 사람이 그런 아젠다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선거 기술자가 아니라 그런 아젠다 세팅을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원했던 건데 이분을 쳐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냐면 강경 보수파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다 2030 중에서 화가 난 2030들이 지금 붙은 거예요. 붙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딱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욕망이 사라지게 되면은 하하. 이제까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용인을 해준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그냥 참아준 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재명이 잘못하면 막 공격을 하고 이쪽은 좀 잘못해도 에이씨 어쩌냐 정권은 교체해야 되는데 참아줬는데 예. 그 더 이상의 인내를 발휘하겠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일화 얘기를 했던 것은 단지 네. 뭐 집권의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거지만 안정적으로 이겨서 안정적으로 이긴 다음에 그다음에 정권을 유지할 때도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측면인데 네. 사실 제가 볼 때 이제 물이 건너간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게. 이제는 뭐 단일화가 근데 참 궁금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은 계속 선거판에서 돈은 들 테고 그냥 저 쭉쭉쭉쭉쭉 돈이 또 이제 철철철 흘러 나갈 텐데 왜 완주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후보가? 그 정치적인 목적이 좀 불투명해요. 아.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단일화를 염두에 뒀겠죠. 어떤 식으로든 식으로든 단일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네. 왜냐하면 완주를 하려면 지난번보다 높은 지지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사실 없잖아요. 라고 했을 때 지난 대선에서는 20% 넘게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완주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의미가 생긴 거죠. 다당제로 가자. 예. 어차피 다당제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게 바로 이 87년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거잖아요. 어떤 쪽도 자기 지지자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항상 상대 지지자가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지. 네네. 그래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선택지가 없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양당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그 싸움에 말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제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걸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라는 네. 것이고 그래서 정치 교체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치 교체가 안철수가 이제 좀 뭐랄까 그쪽과 결합하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깨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3지대로 가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완주를 해서 건재함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제3당, 제4당의 네. 입장에서 한국 사회를 갖다 다당제 구조로 바꿔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 교체 슬로건을 그 대선 이후에도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네.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 털끝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극히 낮아요. 극히 낮다. 극히 낮은 게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도 계속 외쳐온 게 정권 교체잖아요. 네. 정권 교체를 외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수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원래 안철수 후보의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민주당이었잖아요.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중도 쪽이었는데 이제는 보수 쪽에서 중도로 지금 인식이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극히 힘들지만 힘들다. 그래도 이제 정치 교체로 바꿨거든요. 정권 교체에서 정치 교체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끌어들이는 거죠. 던지고 내가 너 받겠다. 그래서 책임 첫째, 총리제. 결선 투표제 하고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쉽게 말해 양당 독점 구조를 깰 수 있는 정치 교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개혁을 내가 하겠다. 너 받겠냐?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쯤 단일화를 던져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랑 나랑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번 단일화 한번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돼서 뭐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랬을 때 대선판이 바뀐다? 그렇다면 꽤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윤캠에서 사실 중도층을 좀 버렸거든요. 버렸기 때문에 이 중도층들은 사실 양쪽에 다 짜증이 나는 상태예요. 예.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공정이냐. 당신들이 공정을 떠드는데 네. 자기들끼리 다 독점해놓고서 자기들끼리 다 양당 구조로 다 해먹으면서 이게 무슨 공정이냐라는 불만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사실 둘 다 제가 볼 땐 지금 대선 후보로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후보를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놓은 이 시스템에 대한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고 들어가면 꽤 효과는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근데 네. 이게 실현 가능하겠냐? 아. 실현 가능성은 괜히 떨어진다.